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6월 11일 오늘자의 마감 시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면 안 될 발언들과 현재 증시 급등에 대한 요지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색이 마감 시황인 만큼 오늘자의 증시 흐름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급등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1.23, 코스닥이 1.9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수익률이 더 좋았는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욱 좋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RSI를 기준으로 원래 과매수권에 접어들었었고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과매수권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정도. 6월 3일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6월 4일부터 오늘인 6월 11일까지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까지 9개월 연속 순 매도를 하다가 5월달에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매수했지? 5월 달에는 1조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몇 거래일이야? 1, 2, 3, 4, 5, 6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증시 급등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골자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선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본시장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로 함께 확인된 추가적인 발언이라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증시를 키우겠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었냐?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입니다. 처벌. 현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범률이 29%를 넘긴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표가 된 거는 주가 조작과 비슷하게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거고 이제 한번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당 이득에다가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환수하겠다. 큰 골자로 본다고 하면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훨씬 강경하게 올리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말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투세와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게 된 의원인데 이소영 의원이 4월 말에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따져본다면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서 배당 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본다고 하면은 과감한 인센티브로 배당 성향을 높여야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배당 성향을 높여야 주식시장이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취지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주당이 대선 전에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보면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표기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제외가 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언급을 한 내용도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고 그게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서 가능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볼 생각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정책이 더 언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겠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연기가 되긴 됐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중국 증시랑도 비교를 하면서 중국보다 대한민국의 배당률이 낮다. 이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현재 증시의 상승과 우리가 맞물려서 함께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신정부가 출범하면은 신정부는 항상 새롭게 미는 산업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마가 증시의 대장을 차지하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계속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 여태까지 받았던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있겠죠. 상승, 비이성적인 급한 상승이 크면은 조정의 폭도 당연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가만 가는 게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겪으면서 건강한 우상향 장세를 보이는 것을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펼치기보다는 차익 물량이 한 차례 걷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따져보아야 하고 증시의 분위기가 저번 달, 저저번 달이랑은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증시의 수급이 몰리는 테마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AI도 있고 지주사, 상법 개정 수혜 등등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들의 재료를 보았을 때 과연 재료와 수급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재료 대비 수급이 센가 약한가? 이게 하락장엔 당연히 재료 대비 수급이 약하겠죠. 근데 작년, 재작년, 올해 초랑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재료 대비 수급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표현이니까 계속해서 좋은 장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주식 매매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